자, 지난달과 이번 달까지 차트를 배우시면은 저를 다시 한번 더 보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차트에 대한 차트를 보는 눈이 다 트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듣고도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부터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조금 있으셔가지고요. 이게 제가 또 개별 문제를 다음 주에 드릴 거지만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금요일이 될지 그거는 제가 사실 제가 좀 이제 편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몰리면 또 제가 피드백을 드리기도 좀 어렵고 스터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업 공시부터 검색기까지 네 가지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차트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러한 흐름으로 차트가 보이시고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고 이게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아직은 잘 안 보이시죠? 그쵸? 근데 그래도 지난달에 공부했으니까 여기 저항선 정도는 지지선 정도는 찾을 수가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보유. 아, 없으세요. 자, 윗꼬리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 대량 거래는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평선이 우하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지금 가격이 요만큼 정도 돼 있어요. 여기, 요 구간. 요거 주식을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어때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여기에 지금 주가가 현재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요? 사야 된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부담 없이. 오, 네, 좋아요. 자, 팔아야 된다. 오케이. 이때는요, 기준을 여기다가 네모칸을 이렇게 살짝 그려보세요. 그린 다음에 여기가 지금 저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점. 여기 이 차트에서 저점이잖아요. 저점과 현재 주가가 어때요? 괴리율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가 가격이 대략 5만 원대고 여기 가격이 한 7만 천 원인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 괴리율이 큰 걸까요? 적은 걸까요?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버틸 수 있으신 분.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나 못 버티겠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으면 매수 안 해요. 왜냐면 밑바닥에서 잡아요. 그냥 밑바닥에서. 여기가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한 6만 원까지는 맥시멈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그리고 주가가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팔아야겠다라는 관점으로 투자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차트를 봤을 때 일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봤을 때 고점과 저점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어디서 사세요? 높은 데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12월 달 강의, 1월 달 강의를 모두 이수하신 분들은 요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도, 1997년도, 2008년도, 199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대공황이 찾아왔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2022년도에는 뭐가 일어났다?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역대급으로 최대 한 30년, 40년 코스피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가 다섯 번째 최악의 증시로 기억에 남고 있다. 그만큼 투자가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은 투자하기가 어떤 시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최악의 하락을 맞이했고요. 23년도와 24년도 지금은 투자를 네,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저점이 있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2000년도에는 50%가 하락하고 나서 다음 연도에는 반등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37% 정도. 그리고 나서 1997년도에도 40%가량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하락폭을 다 메웠고요. 2008년도 마찬가지. 근데 2022년도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락을 20 몇 프로 정도는 했지만 23년도에 반등이 나와줬어야 돼요.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올라간다? 24년이 유력하다. 24년이 아니면 25년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저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이렇게 간다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측을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예수금 확보, 그다음에 베팅을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 이거죠. 거기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항상 저는 해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실전 투자에만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잃지 않는 거. 이거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계속 넣었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해본 거밖에 안 해요, 제가. 실전 투자에서 쓸 수 있어요.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잃지만 않으면 돼. 어떠한 방에서 막 수익이 엄청나 하루에도 막 30%씩 나고 있거든요. 30%, 30%, 30%뭐 이렇게 물론 다 풀베팅해서 먹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 번, 4 번, 5번 이때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다음 미래에 얘도 재미있을 거라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이때 100 원, 1000 원, 10,000 원, 10만 원, 100만 원 넣었다가 6번째 투자에 내 모든 걸 걸었는데 이거 한번 떨어지면 주식 투자 인생이 끝나거든요. 처음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초심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게 5 년이 됐든 10 년이 됐든 시간이 흘러서도 이게 똑같이 이런 수익률, 이런 타점이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투자를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때만 일시적으로 수익이 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금 보유를 꼭 해야 된다. 자, 돈이 보이는 분석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공시 어렵기만 한데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 공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닥트를 좀 더 선호하고, 아이고,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닥트의 공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공시는 여기에서 공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분 공시가 안 나왔는데 여기에는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시가 이제 다양성이 이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한 번씩 보시면 되고 이 공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성적표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안전한 기업인가, 이 기업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기업인가, 이걸 판단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투자 없이 귓동냥으로 듣고 매수를 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항상 먼저 들어가셔 가지고 뭐 하는 회사인지, 재무 괜찮은지, 이 기업에 리스크는 없는지, 요 리스크 제가 폭탄이라고 하거든요. 폭탄 4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폭탄 4 가지만 고거만 검색을 하셔 가지고 투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회사명을 검색하시고 밑에 보시면 유가증권, 코스피, 코넥스, 파생상품 있는데 우리는 유가증권이 코스피예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요것만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쭈루룩 나오면서 읽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공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부감 느껴요. 왜? 말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글이 너무 많아.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봐야 된다. 우리가 투자하는데 꼭 필요하다. 똑같이 닥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 여기는 쪼끔 더 괜찮은 게 뭐냐면 밑에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개요라든지 사업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제표 이거를 다 검색을 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 세부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그 란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기업명을 검색하시면요. 여기 우측 중간 정도 부분에 상세 검색인가? 요런 단어가 있어요. 고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요 세 가지죠. 경영권 분재, 최대 주주 변경, 무상 증자 이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일단 첫 번째 경영권 분쟁입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죠. 혹시 이런 주식들 보유해 본 적 있으신 분? 한국타이어? 네, 맞아요. 그게 언제였죠? 예, 18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자료에 그게 있어요. 한국타이어가. 또 대한항공. 대한항공. 제가 그것 때문에 깡통 쳤는데 대한항공 우선주를 건드려 갖고 제가 우선주 진짜 싫어합니다. 저한테 우선주 상담하지 마세요. 저 우선주 진짜 싫어해요. 대한항공 한진카루 이것 때문에 제가 깡통을 2번이나 쳤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경영권 문제가 일어나고 조원태 회장이 현아 씨랑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어우 막 이렇게 어이구야 아무튼 경영권 분쟁은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보고 현황을 보면은 대량 보고 룰이 있는데 5% 룰이에요.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데 지분 공시가 나오면은 지분 공시가 나온 이전에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력들이나 아니면 기업 측면에서 매수했던 주체들 있잖아요. 기업 공시를 했는데 거기에 평단가를 기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평단가 기재는 자율 공시예요. 그래서 공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나왔다. 그러면은 12월 말일 오후 거래일 동안에 그 평단가를 계산해서 얘네들이 지분 공시를 했긴 했지만 평단가는 공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5일 동안의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얘네들이 물량을 매수했겠구나라고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분 공시가 나왔어. 나왔는데 평단가는 기재가 안 됐어. 그러면은 최소 평단가는 언제? 5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니까 공시가 나온 기점을 기준으로 5 거래일 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세력들의 평단가 아니면 이 특수관계자들의 대량으로 매수했던 평단가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지분 공시를 했어요. 지분 공시를 했고 이 주가가 현재는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5 거래일 전에 주가가 예를 들어 한 7,000원 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대주주들이 7,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럼 이거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대주주가 매수했던 7,000원보다 현재 주가가 3,000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과거 5일 동안의 주가가 예를 들어 15,000원에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대주주가 15,000원에 샀어요. 지금 이 주식 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차트 좋고요. 대주주 지분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베팅이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부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어요. 대주주들이 15,000원에 주식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오늘 하한가가 떨어진 거야. 주가가 7,000원,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졌어. 손절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원들도요, 똑같이 지분을 공시를 해줘야 돼요. 임원이란 이제 그 회사에 무언가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요. 얘네들은 10%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되고 5일 이내로 공시를 해야 돼요. HLB 그룹에 남땡땡이라는 사람이 자꾸 주식을 팔아요. 작년에 보니까 37,000~38,000원에 주식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시가 나오면 항상 주가가 30,000원까지, 27,000원까지 내려가는 이상한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루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부 펀드였나요? 그 이제 펀드 자체가 이제 경영권에 이제 좀 참여를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 그다음에 주식을 대량으로 이제 많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런 공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지분 공시인데요. 18년도 11월 달에 나온 공시고요. 공시 제목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고자가 있어요. 보고자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강성부 펀드가 갖고 있는 그레이스 홀딩스라고 이 법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진칼의 주식을 지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했던 그런 거예요. 그럼 보면은 여기에 직전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이 없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는 500만 주를 9% 가량 주식을 매수했대요. 자, 9%예요. 그럼 아까 전에 이 지분 보유 현황에서 봤을 때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은 며칠 내로 공실하게 돼 있죠? 5일 내로. 그러면은 11월 14일 날 공시가 나왔으니까 최소 못해도 이 전 5거래일 동안에 평균 단가를 구해서 얘네들이 얼마에 샀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보고 사유라는 게 있어요. 보고 사유는 뭐예요? 장내 매수를 했대요. 장내 매수란 뭐예요? 주식시장이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는 그 시간 동안에 주식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왼쪽 편에 보면은 세부 변동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을 보면은 요게 띡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주 제가 자세하게 변동 내역을 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가장 눈에 띄세요? 우리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취득, 처분, 단가라고 되어 있죠.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4,500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4,500 원. 24,500 원에 변동 전에는 290만 주를 갖고 있다가 증감이 240만 주 정도가 늘어나서 변동 후에는 500만 주를 취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24,000 원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24,000 원보다 주가가 쪼끔 올랐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되죠. 대폭 상향됐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네, 대폭 상향됐으면 안 사야죠. 그래서 이때 가격대를 보니까 이 노란색으로 딱 요렇게 해 놨죠. 빨간색 뭔가 불기둥이 하나 딱 나왔잖아요. 요게 매수했던 주체들의 흔적이에요.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보여져요. 공시로 이게 나와 줘야 되잖아요. 공시로 나오고 나서 5 거래일 동안 '아 얘네가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구나.' 처분 단가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노란색 박스 구간에서 '강성구 펀드가 매수했구나.' 그러면 이 가격 편차를 생각해 가지고 주식 투자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강성구 펀드가 이 구간에서 24,000 원에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가 33,000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000 중후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주식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착착착착 조밀조밀 맞춰 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러겠죠. "아 한직한 자리 너무 좋죠. 기술적 분석에 꽂힙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근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아 뭐 한직한 자리 좋아 보이고요. 밑에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들이 어 엄청 산대요. 이렇게 이제 쪼끔 이제 톤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공시를 잘 분석하고 차트까지 분석이 된다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고가권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가 중요한 건데, 요게 가격대가 어디랑 비슷하다? 여기 노란색 박스와 여기가 그렇게 딱 맞닿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수했던 그 가격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격대까지만 내렸던 거고, 우리가 24,000 원에 누군가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었던 걸 알고 있다면 40,000 원, 50,000 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으면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사면은 이 이상으로 먹을 수 있다. 최대 110,000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총 한 4배 정도 먹을 수가 있었고요. 기간은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니까 1년 투자해 가지고 한 요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한진칼은 제가 잘 알아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요거랑 좀 다른데, 자사주 매입도 제가 뒤에 알려드릴 텐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40,000 원대, 60,000 원대, 70,000 원대도 자사주 매입이 됐어요. 차트가 대략 40,000 원에서 50,000 원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80,000 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곧 죽어도 샀어야 돼요, 그 가격대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작년 3-4 분기니까 투자를 한 지가 저희가 한 3 개월, 4 개월, 5 개월 요 사이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는 대략 100% 이상 올라간 주식이었고, 2018 년도에는 얘네가 24,000 원에 매수했고 자사주 매입을 보여드릴 텐데 그 가격대가 6-7만 원대도 있었고 4만 원대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제가 내부 자반에서 언급을 많이 해 드려요.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내부자분들. 이런 종목을 내부 자반에서만 제가 계속 공개하는 이유가 안전하잖아요. 세력들이 이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했대. 그럼 이 주식만 사면 돼요. 자, 한국타이어. 이게 2020년 8 월일 거야 아마. 이게 8 월 달.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형제난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때 매집했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여기였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이 연출됐다면 이 주식을 어떻게 돼요? 사야 되죠? 사야 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얘도 한 2배 정도 올라갔네요. 여기에 보시면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공시할 때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죠? 땡! 임원은 10%.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임원은 10%, 그다음에 대주주에 속하는 분들은 5% 내외만
이제 1% 단위로 지분 공시를 하면 됩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라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대주주들의 물량을 정확히 몇십만 주, 몇백만 주 단위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현황을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직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로 나뉘어요. 직전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이 42.56%였고 이번 보유 비율이 43.24였어요. 이게 늘어났어요? 떨어졌어요? 늘어났죠. 그럼 주식을 매수한 거예요?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거예요? 주식을 그렇죠. 매수했죠. 근데 잘 보세요. 밑에 보고 사유에 보니까 특수관계자 주식수 변동 및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특수관계자 주식수 변동이래요. 변동이니까 누가 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요. 보유 주식 등 란이 있어요. 직전 보고서와 이번 보고서가 어때요? 숫자가 늘어났죠. 분명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수관계자인데 제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럼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보유 비율 늘어났다. 아싸! 샀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반대의 상황에 이 특수 관계자들이 19명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0명이 퇴사를 해 버렸어요. 그럼 이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정년퇴임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안 좋게 사망을 하고 뭐 이렇게 된 건지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지분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요 계약 체결에 800만 주 이상을 주담보를 받았구나. 주식담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유 주식 등의 계약으로서 여기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 항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검색을 하고 여기 왼쪽에 목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목차 중에서 요 PPT 자료를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뭐 한번 보세요. 보시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 항목들은 보유한 주식이라면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담보를 많이 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그 회사에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자본금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부 변동 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 변동 내역, 취득 처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동일이 있죠?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방법은 장내 매수를 했대요. 그리고 이 가격대 4만 원부터 2만 8천 원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평당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만 중후반대 되겠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를 체크해 보고 이 가격대의 괴리율을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책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제 상품이 지금 없다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오늘 책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면 저 이따 오픈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위에 4만 원대부터 2020년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17,000원까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2만 원부터 17,000원까지. 아까 전에 35,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였었는데 지금은 평단가가 좀 더 내려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대략 3만 원보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손절의 기준으로도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A라는 대표에서 B라는 대표로 이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까나리아 바이오라는 이 기업이 있고요. 이 공시는 2022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중간에 한 주당 가격이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했다고 합니까? 22,000원. 그러면은 지금 차신성이랑 공부를 해봤으니까 까나리아 바이오가 2022년 4월 달에 누군가와 사고 팔았어요. 그 단가가 22,800원이래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거보다 떨어져 있다면 이 주식을 사도 돼요, 안 돼요? 사도 되죠? 사도 돼요?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 언제 마무리되느냐. 이제 한 달 뒤인 2022년 5월 4일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거래가 성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요때가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던 이 자리입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났으니까 최소 못해도 22,000원의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야겠죠.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최고가가 17,000원이에요. 이때 한 주당 얼마에 샀어요? 22,000원에 샀죠.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무상증자? 아니요.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인수해서 지지고 볶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걸 예상해서 높은 가격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서 계약 공시가 나온다. 근데 더 재밌고 웃긴 건요. 여기 뭐 웃긴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에서 그래도 거래 정지? 뭐 거래 정지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거보다 이 노란색 박스가 지금 뭐였죠? 예, 공시가 나왔어요. 우리 사고 팔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점상으로 몇 개 빠바바 올라가 있죠. 일부러 비싸게 이 기업을 팔라고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냥 제가 보는. 여기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22,000원 이상 주가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2022년이니까 대략 2년 동안 주가가 회복을 못했다. 근데 현재 주가가 5,000원에 있다. 주식을 사도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단 기간을 몰라서 그렇지. 이 주식이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줄 알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 이게 빵 터질지 모른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근데 그 기간을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최대 주주 공시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아,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 자, 보세요. 제가 사실 저는 원래 이거 이런 분석을 해서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제가 어떤 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공시를 잘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문의를 했죠. 이 공시 나왔는데 양수도 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24,500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거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4,500원까지 올라가겠다. 그래서 저도 밀었죠. 아직까지 지금 보면 주가가 5,400원이에요. 이게 어제 날짜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올라갈 건 저도 알겠어요. 기간을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올라가긴 간다. 단 기간을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주식이 하나 더 있었죠. 아, 이거 저 뒤에 계신 분 또 HLB 파워 갖고 계세요, 이거? 아, 이거야. 이게 TX 넥스젠이라고 예전에 HLB 파워였어요. 그죠? 엘파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2021년 6월 달에 한 주당 가격 3,000원에 진양공 회장이 진짜 장사 잘하네, 이 사람. 팔았어요. 3,000원에. 근데 지금 600원 돼 있네요. 이거 주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도 되는데 기간은 그렇죠. 그게 나와줘야 돼요. 하도 되는데, 기간은 몰라. 근데 이 주식은요,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 최저 전환가격이 500원이에요. 근데 얘가 400 얼마, 5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주식을 사라고 했었어요. 이거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시는데? 뭔가 갑자기 지금 예. 근데 얘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물량도 받아가고 저가에서 더 담아서 평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최저 전환가액이 500원이에요. 그럼 얘가 2,000원대에서 5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요만큼의 전환가액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500원으로 떨어지면서 이 많은 물량을 주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하락이다. 이게 세력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최대 주주 공시가 이때 나왔어요. 1,700원에. 이게 2015년에서 2022년까지 7년 걸렸어요. 얘는 양반이에요. 7년 동안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2015년에 레드캡투어 얘가 3만 원에 최대 주주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 3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주가가 휘청휘청합니다. 얘는 대한광통신이에요. 이때도 2,300원대 요때 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7,000원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다음은 무상증자. 이게 무상증자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1대1 무상증자를 하면요. 주가가 요동을 쳤어요. 지금은 CR이 안 먹혀요. 왜 CR이 안 먹히냐면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고 2022년 5월 달에 좌측상단에 무증 공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있어요. 한 주를 갖고 있으면 8주를 준다는 얘기예요. 대박이죠. LB 한 주 갖고 있는데 8주를 받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진짜 이런 거 맞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은 몇 배 올랐죠? 대략 9배 이상 올랐거든요. 800% 무중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부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들고 계신 분? 이거 혹시 올라갈 때 들고 계셨어요? 떨어질 때도 들고 계셨어요? 떨어질 때 요 데서 사셨어요? 아, 조금 아쉽네. 아니 지금 저기 양국 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요? 여기요? 아니 그 밑에 아, 여기요? 예 그때 샀는데 지금 떨어졌다. 여기 사셨으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3, 40%는 지금 손해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떨어진 게 지금 1300% 떨어졌는데 여기서 30% 떨어졌다고 아이고 나 죽어 그런 투자가 조금 힘들고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먼 곳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쩔까 나는 푸근하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남일같이 얘기했나요 제가?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피 같은 돈인데 아깝죠. 그래서 요 가격대에선 이렇게 됐다. 그리고 최근에도 소룩스라는 종목이 몇백 프로 무증을 했죠? 한 주 갖고 있으면 14주, 1400% 무증을 했대요. 이거 들고 계신 분. 요즘 잘 안 계시네. 이거 딱 손 딱 번쩍 드시면 오늘 맛있는 거 좀 얻어먹으려고 그랬더니. 근데요, 요즘은 참 이 차트 흐름이 좀 지저분해요. 이때 공시가 나오고요. 고점에서 누군가가 막 대량 물량을 막 쏟아냈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 약발이 없구나. 이제 그러다가 한 2주 지났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상증자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서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증이 뭐 100%, 200% 나와서는 뭐 씨알도 안 먹히고 지금처럼 800% 이상, 1400% 이상 무증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이 앞에 엘바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주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특히나 차트 배우신 분들은 이 기간에 다 털려요. 저도 털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 이럴 때는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그냥 들고 있으면 돼. 그럼 이거 다 먹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못 먹어요. 왜? 손절 라인 잡고 수익 났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저는 아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옛날처럼 막 올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얘네들은 폭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네 가지를 다 검색해 보세요. 얘네들만 없으면은 안전한 주식입니다.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트 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혹시 기업명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파미세 파미셀인가요? 오케이. 유가증권이겠죠? 005690 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중간 정도에 상세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상세 조건 열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여기 중간에 요거를 클릭하시면 보고서명에 이걸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 될 게 여기 위에 10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서 검색을 10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여기다가 아까의 그 항목들을 하나씩 넣어보세요. 증자, 얘 괜찮네요. 유상증자를 2014년과 2021년에 했어요. 많이 안 했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유상, 전환은 전환사채예요. 기업에 돈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얘도 보니까 전환사채를 2021년도에 한번 땡긴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줘 한 거예요. 집 살 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은 거랑 같은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소송. 소송 걸린 게 없어요. 땡큐.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횡령. 횡령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8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음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아진산업인가? 아진산업 맞죠 이거? 예. 나 이 때문에 진짜 이게 횡령을 검색하면 횡령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횡령 맞추면은 여기 안 나와요. 얘네들이 아주 꼼수 때문에 얘네 이런 것들 공시 다 지워버렸나 봐.
검색을 누르시고요.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관없습니다. 눌러보신 다음에 공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그 밖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우발, 부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아까 보여지지 않았던 횡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얘 보면은 70억을 횡령했어요. 그죠? 예전에 있었죠. 이거 혹시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이거? 잘 알고 계신 분 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종목 분석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생산인데 저한테 분석 의뢰하셨어요? 12호 그래서 제가 아젠산업을 아는 거예요. 회원님, 제발 좋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 지금 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걸 찾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폭탄 4개.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없으면은 이거 못 찾으면은 거래 정지돼요. 근데 얘가 지금 횡령이 있긴 한데 횡령 금액이 70억, 그리고 이번에 150억 정도 돼요. 금액대가 별로 안 돼. 왜냐면 얘네가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 횡령 금액보다 아직은 좀 괜찮아 보여요. 횡령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그러면은 뭐 좀 더 골치 아파질 수는 있겠죠. 아무튼 제가 8년 투자하면서 아진산업이라는 이 종목을 알아가지고 정말 희한하게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상장 폐지가 된다면 최초로 제 차진성이 8년 동안 투자하면서 상장 폐지를 처음 겪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전환, 소송, 횡령은 투자를 하시기 전에 꼭 검색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 또 악재다 이거. 무조건 팔아라. 기업 돈 없다 이거. 이제 악재와 보재가 둘 다? 네. 근데 사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거 나오면 무상증자는 호재야. 이렇게 인식하고 유상증자는 얘 떨어지겠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을 하고요. 기업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 유상증자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근데 증자는 금리가 뭐 1%대도 안 되고요. 뭐 만기까지 있을 때에는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상증자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고 너희들 자금을 조달했는데 좀 불안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너희에게 좀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증자예요. 일단 유상증자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 배정이 있고요. 일반 공모가 있고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뭐 다 나쁘진 않아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얘가 중요해요. 목적성이 중요해요. 일단 시설 투자,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던가 부지를 산다던가 이러면 이건 호재의 악재예요. 호재. 근데 유상증자 발표했다고 해서 야 이게 다 악재입니다. 다 나가세요. 그러면은 그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보고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설 투자 땡큐예요. 사법인 증권 투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땡큐인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이때 주가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눌림이 있더라도 주식 팔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이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했는데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락이에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냥 회사가 양땡땡 양아치 우리 돈 없습니다. 당신들 돈 좀 빌려 쓰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공시를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공시가 나온다고 해서 100%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대 실적 공시가 나왔어요. 주가가 다 올라갑니까? 그랬으면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는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 가 있어야죠.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돼 있는데. 근데 지금 올라가잖아요. 2023년 재무제표가 제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요, 이 소송 횡령은 아까 제가 아젠산업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횡령 공시가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JW 중해기자학이라고 그 기업은요, 횡령 기사 나오고 배임 나오잖아요. 한 달 동안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사세요. 그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횡령 배임이라는 게 그냥 일종의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냥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카드. 만약에 제가 이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업승가 때문에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 물려줘야 돼. 근데 주가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세금 많이 나가잖아요. 세무서에서 일하세요, 혹시? 아, 아,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배임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밑에서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횡령 배형은 안 좋다. 차진성이 거래 지금 정지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은 공시에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딜 보고 찾아야 된다? 이게 어디에 있다?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여기에 있다. 네, 아주 좋아요. 아진산업은 70억을 횡령했다.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번에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더라. 1월 29일까지 다시 뭐 거래가 재개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괜찮겠죠, 여러분?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HTS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든 항목들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고 이제 분석을 하시면은 차신처럼 주식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5분만 쉬죠. 아직 저 갈 길이 멀어요. 네, 알겠습니다.